등기 유효 요건입니다. 자, 등기 유효 요건인데요. 자, 일단 등기 유효 요건 이 파트는요. 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은요. 과정은 복잡합니다. 이 과정은 결론을 뽑아내는 과정은 복잡한데 결론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일단은 과정은 제가 장황하게 설명할 겁니다. 자, 설명하는데 굳이 이걸 필기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가볼게요. 자, 일단 필기하지 마시고 제가 시험 마치고 나서 안 지울 거니까 수업 마치고 나서 필요하다면 필기하세요. 자, 가령 이런 겁니다. 지금 자, 갑이라는 사람하고 을이라는 사람이 매매를 한다 칠게요. 자,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합니다. 매매는 갑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넘겨줘야 됩니까? 자, 소유권 넘겨줘야 하는 요 내용을요, 갑과 을과의 실체의 관계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실체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요 실체의 관계를 이행하는 절차가 진행합니다. 절차 관계. 자, 절차 관계는요, 자, 요 두 사람의 등기소에서 신청을 하겠죠, 그죠? 자, 신청하면서 절차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신청과 절차 시작되고 이제 등기관에 신청된 사건을 심사를 합니다. 자, 심사를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집에 가라 그러죠? 각하시킵니다. 자, 문제가 없으면 다 등기가 실행됩니다. 자, 실행을 하게 되면 등기부는 이렇게 등기되겠죠. 자, 갑고에 자, 1번 소유권 보존. 자, 갑. 여기서부터 2번의 소유권 이전 매매 을 요렇게 등기됩니다. 가능한 얘기입니까? 자, 요렇게 등기했습니다. 자, 요 등기를 했습니다. 자, 이 등기를 함으로써 갑에서 을로 물권 변동 효력 발생하고 있습니까? 자, 을은 내가 소유자라는 사실을 누구한테는 주장할 수 있죠? 대항력 효력 인정되고 대항적 효력 인정되고, 을이라는 사람은 이 손해가 확정됐습니까? 손해 확정적 효력이 인정되고요. 자, 이 을이라는 사람을 소유자라 추정할까요? 자, 그리고 이 을이라는 사람은요, 자,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니까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걸로 봐줍니다. 점유적 효력이 인정되고, 자, 이 을이라는 사람의 등기 외형이 존재합니까? 형식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했던 그 6가지 효력이 있었단 말입니다. 일반적 등기 효력. 그러면은 이렇게 등기했을 때 그 등기가 6가지 효력이 유효하게 발생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추느냐, 이 문제가 등기의 유효요건 문제입니다. 지금 이 등기가 유효하게 발생할 때는 어떤 효력을, 어떤 조건을 갖춘다, 이게 유효요건 문제입니다. 자, 이 유효요건 문제는 2가지 요건을요 다 갖춰야 됩니다. 자, 2가지 요건에, 자, 이 요건은요, 일단은 형식적으로 유효해야 된다는 형식적 요건 문제하고, 자, 그리고 실체적으로 유효해야 된다는 실체적 요건, 요 2가지 요건을 다 갖춰야 됩니다. 자, 2가지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 책을 보시면은, 거기에 파란, 큰 목차 1번입니다. 등기 요건의 큰 목차 1번의 제목이 뭡니까? 형식적 유효요건이죠. 2번의 제목이 뭐예요? 실체적 유효 조건이죠. 실체적 조건, 요 2가지 요건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요 2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요 2가지 요건은 다 갖춰야 됩니다. 자, 엔드입니다. 다 갖춰야 되고, 자, 어느 것부터 먼저 따지느냐? 형식적 요건을 먼저 따지고 나서 두 번째 실체적 요건을 따집니다. 그러면요, 형식적 요건은 먼저 따지고 실체적 요건을 따진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형식적으로 무효다라고 하면은 다른 거는 따질 필요 없이 무조건 무효다, 이런 결론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형식적으로 유효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 갖춰야 되느냐, 이 문제가 이렇게입니다. 우리가 등기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되는 내용이 실체 관계와 절차 관계가 2가지가 있습니까? 요 2가지가 있죠. 요 2가지 중에서 절차 관계 제대로 지켰느냐, 요 문제가 형식적 요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유효하기 위해서는요, 절차 관계 준수해야 되겠습니까? 절차 관계 준수하여야 한다. 이게 형식적 요건입니다. 절차 관계 준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절차 관계 준수해야 된다. 이게 형식적 요건인데, 자,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은요, 절차가 준수된다.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은 하자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하자가 있으면 각각 시켜버릴 거 아니에요. 각각 시켜버리면 등기 실행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등기가 형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절차 관계 준수되어야 한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각하되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고, 각하되지 않아야 한다, 이 말은 각하 사유가 없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형식적으로 유효해야 된다,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요, 하자 없어야 된다, 각하 사유 없어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하자가 없습니다. 하자가 없다면 절차 지킨 겁니까? 절차를 지킨 거죠. 절차를 지켰다면 그 등기는 형식적으로 유효합니까? 유효하다 말입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자, 그럼 실체적 유효 조건은 뭐냐 말입니다.
실체의 조건은 이런 겁니다. 자, 지금요, 등기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실체관계와 절차관계 두 가지가 전제가 된다 그랬잖아. 그죠? 형식적 요건의 절차관계 준수 문제죠. 그럼 실체적 조건은요, 실체관계의 유효성 문제 맞습니까?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체관계 자체의 유효성 문제는 아닙니다. 실체관계 자체의 유효성 문제가 그러면 매매의 유효성 문제 돼버립니다. 매매의 유효성 문제는요, 법률행위의 유효성 문제입니다. 법률행위 실현 가능해야 됩니까? 목적에 타당해야 됩니까? 등등등. 그는 법률행위 자체의 문제입니다. 그는 민법 문제입니다. 등기법은요, 실체관계는 자체는 유효하다는 전제를 두고 들어갑니다. 매매는 유효하게 성립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등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럼 매매는 유효하다고 전제가 두고 들어가니까, 그럼 실체적 유효 조건은요, 실체관계하고 실행된 등기 요 두 가지 일치 문제를 실체적 유효 조건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실체적으로 유효하기 위해서는요, 실행된 등기는 실체관계와 일치하여야 한다. 이게 실체적 유효 조건입니다. 두 가지 요건을 다 갖춰야 된다 그랬습니까? 다 갖춰야 된다 그랬죠? 자, 다 갖춰야 다르게 표현할게요. 그럼 등기가 유효해서는 절차관계 준수되고 실행된 등기는 실체관계와 일치하여야 한다. 맞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따질게요. 자, 절차관계 준수된다. 하자가 없어야 된다. 하자가 없으면 유효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실행된 등기는요, 정상적으로 진행한 등기는 말 하자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거. 하자 있으면 각각시킬 거니까. 하자가 없는 등기는 무효 유효? 전혀 문제 없죠. 그죠? 유효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니까, 등기관에 의해서 심사를 했을 때 형식적으로 심사합니다. 서로 구비해버려 심사했을 때 하자가 있으면 등기를 각각 해야 됩니다. 하자가 있으면 각각 해야 되고 등기 실행하면 안 돼요. 그럼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인데, 등기관도 인간이다 보니까 하자가 있었어요. 하자가 있었습니다. 그럼 각하 해야 됩니까? 각하 해야 되죠. 근데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하를 하지 않고 등기를 실행하는 실수를 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실행된 등기가 원래 정상적인 등기는 하자가 없는 등기에 되는데, 등기원의 실수를 해서 하자, 각하 사유 이거를 안고서 등기됐다면 이 등기 효력을 어떻게 볼 것이냐 말입니다. 하자가 없습니다. 무효 유효? 유효. 하자가 있으면은 무효 맞습니까? 이렇게 될 거라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 따지면 된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하자를 안고서 등기됐다. 그 등기 효력을 상급표로 봅니다. 무효로 되는 경우도 있고 유효로 되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즉, 하자가 없으면 유효한데, 하자, 각하사유 이거를 안고서 등기가 실행되어 있다면 이 등기 효력은 일괄적으로 무효로 하는 게 아니더라 말입니다.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고 유효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 말입니다. 그럼 그게 무효냐 유효냐 이 문제는 이 하자가 어떤 하자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하자가 각하사유 중에서 11호까지 있습니다. 그게 등기법 29조에 있거든요. 29조에서 1호나 2호로 각하했어야 할 것이냐, 아니면 3호 이하 11호 이러한 사유로 각하했어야 할 것이냐, 어느 사유로 각하했어야 할 것이냐에 따라 효력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참고로 1호입니다. 자, 1호는 관할 위반이라 그럽니다. 관할 위반. 자, 우리가 등기는 등기소에 가서 등기합니다. 어느 부동산에 어디 가서 등기할 것이냐는 관할 범위가 정해집니다. 행정구역과 비슷하게 결정됩니다. 구가 나눠져 있는 시 같은 경우는 구마다 하나씩 있는 게 일반적이고, 구가 나눠져 있지 않는 시 같은 경우는 시마다 하나씩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시구는 구마다 하나씩 있는 게 일반적이에요. 관할을 짓게 된단 말입니다. 여기서 집을 지었습니다. 자, 집을 지었습니다. 어디 가서 등기해야 됩니까? 관할 등기소 있겠죠? 여기 어느 서구 등기소에 쓸 겁니다. 아마. 이게 충구입니까? 서구죠. 그럼 서구 등기소에 쓸 겁니다. 그 서구도 내든지 서부 등기소에 가서 등기해야 되는 게 맞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TV를 보니까 강남의 집값 비싸더라 말입니다. 왠지 강남에 등기하면 등기 집값이 더 올라갈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이유로 강남 등기소 가서 등기하면 받아줄까요? 안 받아주겠죠? 안 받아주면 각각 시켜야 됩니다. 근데 등기관에, 강남에 있는 등기소가 등기관이에요. 어제 저녁에 뭔 일이 있었습니다. 뭔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오늘 상태가 영 말이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데 가까이 쉽게 될 거를 대전의 건물인지 잠시 못 보고, 그죠? 등기를 해줬다 칠게요. 했습니다. 해봤자 그 등기는 무효다 말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그럼 팔아먹으면 또 그 등기자, 강남 등기자 등기하러 가야 되겠죠? 그때도 등기를 받습니다. 그러면 가까이 시켜버립니다. 등기부 개설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아무런 등기도 못한다 말입니다. 어떤 것도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해봤자 무효로 봅니다. 29조 2호입니다. 자, 2호는요, 등기사항 아닌 겁니다. 등기사항 아닌가? 자, 이거는 우리가 저번 주에 X에 해당하는 거 있었죠. 부동산은 일부에 소유권 성립하지 않죠. 해봤자 무효죠. 지분에 대한 이용권 성립하지 않죠. 해봤자 무효죠. 지분만에 보존 안 되죠. 해봤자 무효입니다. 그런 것들, 등기사항 아닌 것들, 이런 것들은 해봤자 무효다 말입니다. 즉, 등기관이 1호, 2호 이러한 것으로서 각하해야 할 사건이었다면 각하되지 않고 실행되어 있어봤자, 즉 1호, 2호 사유를 안고서 등기되어 있어봤자 그 등기 효력은 무효로 봅니다. 무효. 무효 등기입니다. 자, 무효의 등기입니다. 그대로 등기부에 놔둘까요? 말소를 해야 되겠죠. 자, 말소랍니다. 누가 무효 등기 발생시켰습니까? 등기관 지가 발생시켰죠. 누가 말소 등기할까요? 지가. 그러니까 직권으로 말소해야 됩니다. 자, 직권으로 말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소하지 않고 그냥 가고 있습니다. 누군가 불편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소유자 내가 불편하잖아요. 무효 등기생 나 땅이 안 팔리잖아 지가. 그죠? 그러니까 내가 등기관한테 가지고 말소해라고 이의신청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무이하 사유입니다. 사무이하 사유는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서류 문제이거나 돈 문제입니다. 경미한 사유입니다. 이거는 이제 정상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심사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행 등기관의 심사권은 형식적 심사, 실질적 심사. 형식적 심사는 것은 서류 구비 여부를 봅니까? 내용은 봅니까? 안 보죠. 내용을 안 보고 구비 여부만 보는 제도잖아요. 구비 여부만 보고 내용을 안 보는 제도이기 때문에 등기가 실행됐고 서류에 하자가 있다, 내용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걸 무효로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심사 자체를 안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돈 문제입니다. 경미한 사유입니다. 자, 우리가 등기할 때는요, 수수료 내야 됩니다. 수수료는 수입 정지 붙입니다. 수입 정지가 안 붙었어요. 하자가 있습니까? 수입 정지 안 붙었잖아요. 수수료 내야 됩니다. 수입 정지 안 붙으면 하자 있죠? 하자한테는 가까이 되겠죠? 가까이 됩니다. 가까이 하고 나서 그러면 다시 수입 정지 붙여서 다시 등기하는 게 맞습니다. 원래가.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자, 수입 정지가 안 붙은 사실은 등기는 못 받습니다. 등기해줘 버렸습니다. 그럼 이 등기 효력을 어떻게 볼 것이냐? 너 옛날에 수입 정지 안 붙였지? 안 붙였으니까 무효 등기. 말소하고 다시 수입 정지 붙여서 다시 등기해. 이게 맞겠나 말입니다. 아니면은 등기는 유의하게 봐주고 너 옛날에 수입 정지 안 붙였더라. 지금이라도 가져와. 후자가 맞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가 맞겠죠. 그죠? 그는 경미한 사유들이니까 이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한도에서는 유효한 등기로 본다 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뭐 하고 있냐? 등기가 유효 조건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부터 다시. 등기가 형식적으로 유효하기 위해서는 하자가 없으면 됩니까? 하자가 있습니다. 있을 때는 일괄적으로 무효 안 하죠. 하자가 없으면 유효하고요. 하자가 있을 때는요, 1호, 2호 하자는 무효죠. 3호 이하 하자는 유효죠. 자, 그러면 결론을 이야기한다면 등기가 형식적으로 유효하기 위해서는 하자가 없거나 3호 이하 하자면 유효하다. 맞습니까? 요렇게 표현하면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자가 없거나 3호 이하 하자는 유효하다. 그죠? 자, 요렇게 표현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자, 반대는 가볼게요. 지금 무효되는 게 어느 겁니까? 1호 2호입니까? 요게 무효되는 사유죠. 그럼 요게 무효되는 사유 하나만 있잖아요. 그러면 등기가 형식적으로 유효하기 위해서는 1호 2호가 아니면 돼. 이러면 됩니까? 1호 2호가 아니면 등기는 유효하다 해도 같은 말이죠. 1호 2호가 아니다란 말은 아예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밑에 거이겠지. 그죠? 그럼 등기가 형식적으로 유효하기 위해서는 하자가 없거나 3호 이하 하자 유효하다. 요렇게 해도 되겠지만, 그럼 문장이 길잖아요. 왜 이렇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만 하자 말입니다. 1호 2호가 아니면 돼. 요라면 더 쉽죠. 등기가 형식적으로 유효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 갖추면 됩니까? 1호 2호가 아니면 되는 겁니다. 1호 2호가 아니면 형식적으로 유효하다 그런 겁니다. 1호 2호라면 형식적으로 무효입니까? 형식적으로 무효죠. 형식적으로 무효다 합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갑니다. 자, 동시에 다 갖추고 이것부터 따진다 그랬죠.
형식조는 무효다거나 밑에가 따질 필요 없이 무조건 무효된다 그랬죠. 형식조는 무효되는 게 1고 2호입니까? 그럼 1고 2호라면 형식조는 무효죠. 그럼 밑에가 따질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1고 2호라면 무조건 무효된다. 절대적 무효사유 그런 거예요. 1고 2호라면 무조건 무효되는 절대적 무효사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되겠죠? 자, 실체적 유효조건입니다. 자, 실체적 유효조건인데요. 실체적 유효조건은 실행된 등기와 실체의 관계의 일치 문제입니다. 일치 문제인데,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 일치에 대해서는요, 판례가 완화시켜줍니다. 자, 여러분 책으로 갑니다. 책으로 가보시면은요, 자, 192페이지에서 실체적 유효조건이 있습니까? 양쪽 걸로 1번의 제목이 뭡니까? 일치해야 된다 그러죠? 자, 양쪽 걸로 2번의 제목은 뭡니까? 재판상 유효권 완화입니까? 실체적 유효권 완화죠? 누가? 재판, 판례가. 그러니까 실체적 유효 조건은 판례가 완화시켜준단 말입니다. 그럼 실체적으로 유효해서는 일치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일치해야 된다. 요 일치에 대해서는 판례가 완화시켜준다 그랬죠. 요렇게 있잖아, 제목이. 완화시켜준다 그랬잖아요. 완화시켜준다,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무슨 얘기냐? 조금은 달라도 된다, 이 얘기입니까? 일치를 해야 된다, 완화시켜준다, 이 말은 달라도 된다는 얘기지. 그럼 판례까지 고려한 최종적인 실체적 유효 조건은 일치를 해야 되는 겁니까? 달라도 되는 겁니까? 달라도 된다, 이게 최종적인 결론이죠. 판례까지 고려한 최종적인 결론은 달라도 된다니까. 그러면 완전히 일치해야 된다는 거는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시험 문제 안 나온다. 일치해야 되는 거는 실질적 의미가 없잖아요. 판례가 달라도 된다 그랬으니까. 그럼 판례가 달라도 된다 말입니다. 달라도 된다라면서 어느 정도 달라도 되는지 유형을 제시합니다. 달라도 되는 유형. 과정이 다른 겁니다. 과정이 다른 경우. 다른 경우라 하더라도 그 등기는 유효하게 봐줍니다. 무슨 얘기냐 이런 겁니다. 자, 물어보세요. 자, 지금 여기 소유권 이전 등기 되어 있습니다. 자, 뭐 때문에 이전 등기 했다고 등기되어 있습니까? 매매 때문에 등기했다고 됐죠. 자, 그러면은 실제는 매매했겠습니까? 물론 그렇겠죠, 그죠? 그럴 겁니다. 그런데 베개 한 놈은 꼭 요런 놈이 있단 말입니다. 실제는 정려를 했어요. 정려하면 정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야 되죠. 정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 세금이 많잖아요. 상속세 준하잖아요. 세금이 많으니까 거짓말합니다. 우리 매매했습니다. 요렇게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했습니다. 실제와 다른 원인입니까? 다른 과정이죠. 다른 과정으로 등기했을 때 이 등기를 어떻게 받을 것이냐 이 문제에서 자, 정려를 했습니다. 어차피 소유권 넘어갑니까? 매매를 했습니다. 어차피 소유권 넘어갑니까? 그럼 어차피 소유권 넘어간다는 점은 동일합니까? 어차피 소유권 넘어간다는 점이 동일하니까 얘한테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다고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요렇게 왜 요래합니까? 세금 아끼려고 그랬죠. 그럼 세금 아끼려고 했으니까 아낀 만큼 세금을 추징하면 되는 것이지 소유권까지 부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등기는 실체관계 부합한 한도에서는 그 등기 자체는 유효하게 봐줍니다. 등기 자체는 유효하게 봐줍니다. 세금만 추징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중간 생략 등기입니다. 자, 중간 생략 등기는요, 해버리면 유효합니까? 해버리면 유효합니다. 단, 허가 지역 내 중간 생략 등기는 무조건 무효됩니다. 그거는 외워버리세요. 실체 관계가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유는 생각하지 마시고, 중간 생략 등기를 해버리면 유효하다. 단, 허가 지역은 무조건 무효다. 자, 그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현재는 무효입니다. 현재는 무효인 등기입니다. 자, 이 등기는 무효예요, 무효. 무효면 효력이 있다, 없다? 없죠. 효력이 없습니다. 자, 효력이 없는 거라 하더라도 이 무효 등기를 유효하게 사용하는 걸 인정합니다. 유효하게 사용하는 것은 인정을 해줍니다. 현재 무효라 하더라도 그걸 나중에 유효하게 써나갈 수가 있다 말입니다. 현재 무효라 하더라도 유효하게 사용하는 게 인정하는데, 자, 요 유용하게 사용하는 거를 유효하게 사용해 인정되는 요 등기는요, 모든 등기가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권리 등기 말입니다. 권리만 유효하게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 관계는 없어야 됩니다.
이해 관계는 없다는 조건 하에서 권리 등기만 유효하게 써먹을 수가 있다 말입니다. 자,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실체 등 유효 조건은 등기와 실행된 등기와 실체 관계 일치 문제인데, 자, 요 일치는요, 일치는 판례가 완화시켜준다. 일치해야 되는데 판례가 완화시켜주는데 어느 정도 달라야 되느냐? 이 정도는 달라도 된다. 이게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는 달라도 된다는 게 최종적인 결론이에요. 자, 그럼 처음부터 다시 갑니다. 형식적 유효 조건의 최종적인 결론은 어느 조건? 1호 이유가 없으면 돼. 요거죠. 자, 실체 등 유효 조건의 최종적인 결론은 이 정도는 괜찮다. 이게 최종적인 결론이죠. 그러면은 전체로 간다면 이렇게입니다. 등기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이것만 아니면 이 정도는 괜찮다. 이게 최종적인 결론이잖아요. 맞습니까? 1호 2호만 아니라면 이 정도는 괜찮다. 이게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그럼 1호 2호만 아니면 이 정도는 괜찮다.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하는 이 내용들은 어딘가서 한 번쯤 본 적 있습니까? 이거 한 번쯤 들어본 적 있습니까? 종합식료 등기는 무효 유효?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민법 시간에. 그죠? 그러니까 민법 시간에 다 배웠습니까 이거? 다 배웠죠? 민법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죠? 민법 시간에 배우는 거는 민법 시간으로 대체합니다. 그럼 민법으로 대체한다 그러면 등기부터 최종적인 유효 조건은 뭐가 돼버립니까? 요거죠. 그럼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등기가 무효냐 유효냐 이게 문제가 되면은 1호 2호 요것만 안 하면 됩니다. 여기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해당하면은 무효. 요것 사유만 없으면 무조건 유효. 이렇게 보내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결과적으로 어디로 가느냐니까, 자 6절입니다. 6절. 자 6절의 제목에 등기의 유효권 있습니까? 제목에 유효권 있죠? 거기에 유효권의 결론은 뭐냐? 29조 1호 2호가 아니면 돼. 요게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6절의 제목 옆에다가 그렇게 적어 놓으세요. 29조 1호 2호가 아니면 됩니다. 이 결론을 뽑아내는 과정이 복잡했을 뿐이지 결론은 간단하다 말입니다. 이게 제 시작하면서 이야기했던 얘기입니다. 29조 1호 2호가 아니면 됩니다. 1호 2호가 아니면 그 등기는 유효합니다. 되겠죠, 그죠? 등기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 갖추면 됩니까? 관할 지키고 등기할 능력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관할 위반 있냐 안 했냐 요거 따져보고 등기사항 있냐 안 했냐 요것만 따져가지고 그 등기가 무효냐 유효냐 요래 따지면 됩니다. 밑에 거는 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과정이 복잡할 뿐이지 결론은 간단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거기 내용 책 읽어보지 마세요. 안 읽어보셔야 됩니다. 괜히 밑줄 긋고 형광색 색칠하고 그죠? 어지간하면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필요 없단 말입니다. 요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남은 게 뭐냐니까 여기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채워넣으면 돼요. 그 채워넣은 건 다음 주에 채워넣을 겁니다. 그러니까 1고 2만 아니면 된 요렇게만 잡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뒤로 넘어갑니다. 등기 유효권에 관한 얘기는 요렇게 끝내고, 자, 그리고 이제 195페이지 보시면은 중복하여 경기된 등기 문제 있죠. 중복 등기 정리 있죠. 자, 요 중복 등기 정리가 사실은요 29조 2호에 해당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29조 2호에 해당하는 건데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따로 빼놓는 겁니다. 따로 빼놓은 건데, 자, 어지간하면 적지 마세요. 적지 마세요. 그거 적어놨죠, 그죠? 그건 무슨 의미 있냐 말입니다.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공시법에 관한 얘기를 해요.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어려합니다만 사실은 이게 공시법에 등기법에 관한 얘기를 깊은 내용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등기법 내용이 한 100의 수치가 있단 말입니다. 한 100의 수치까지 100가지 내용이 난이도가 있는데 우리는 한 10의 수치 이 정도만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얘기만 합니다. 그 어려운 건 안 묻습니다. 안 물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필기하는 이 정도만 해두시면 됩니다. 실제 이러면 될까요? 안 됩니다. 사실은 이 이면적 내용은 이제 시간 읽어보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죠? 원래는 봐야 돼요. 이거 봐야 됩니다. 봐야 되는데 그 우리 시험 정도에서는 그 내용 이런 거는 잘 안 묻는단 말입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 원래는 다 따져야 돼요. 원래. 근데 우리 시험은 그 정도로 묻는 건 아니니까 우리 시험에서는 요 정도만 하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금 해두는 겁니다. 우리는 답만 맞추면 됩니까? 여러분의 내용을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나라 등기제도 발전에 미력 하나만 기여를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 필요 없습니다. 답만 맞추면 됩니다. 그러니까 답 맞추는 거는 요거만 하시면 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자 중복에 경계된 등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요. 자 굉장히 좀 까다롭습니다. 여러분 혹시 민법 시간에 이중 등기 처리 문제 합니까? 민법 시간에 이중 등기 처리 문제 합니까? 민법 시간에 이중 등기 안 합니까? 내일 제가 물어볼 거예요. 대전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 내일 그 신혜선생님 만나거든요. 자, 민법 하고 할게요. 민법 하고 해야 됩니다. 이중등기 처리 문제가 민법 시험에 나오고 공시법에 나옵니다. 근데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민법에서 하는 내용하고 등기법 하는 내용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그 적용 대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적용 대상이 다르니까 민법을 먼저 하고 나서 그걸 전제로 두고서 등기법에서 구별 지을 겁니다. 구별 지을 거니까 일단은 요거는 민법 하고 나서 할게요. 자, 문제 풀이 가서 보기 문항에서 볼 겁니다. 자, 그러니까 중보등기 처리 문제는 다 뺍니다. 자, 빼고 자, 그다음에 자, 등기 유효권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러면 등기소, 등기관, 등기부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등기소, 등기부, 등기관, 등기부에 관한 문제인데 자, 그 200페이지 1절의 제목이 뭡니까?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자, 2절의 제목을 찾으세요. 202페이지. 2절의 제목이 뭡니까?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하지 마세요.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우리는 시험이 안 나오면 절대로 안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203페이지입니다. 등기부에 관한 얘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시험 문제 들어가서, 시험 문제 출제되니까 여기로 해야 됩니다. 여러 등기소하고 등기관에 관한 문제는요, 여러분 시험이 지금 28회를 준비합니까? 28회까지 올 때까지 등기소, 등기관에 관한 문제는 딱 한 문제 나왔습니다. 독자 중에 보기 문항에 써 있는 거는 가끔 나왔고, 독자 중에 한 문제 답이 되는 거 딱 한 번 나왔단 말입니다. 한 번 나온 겁니다. 그 볼만한 가치 있습니까? 28회 동안 한 번 나왔습니다. 해야 되겠습니까? 뭐 하자만 할게요. 한 30분 설명합니다. 시간 아깝습니다. 하지 맙시다. 효율적인 문제입니다. 100점 받을 거 아니잖아요. 100점 받을 겁니까? 안 했죠, 그죠? 그러니까 범위를 좁힙시다. 좁혀 가져갑시다. 여러분의 등기법의 목표는 8개입니다. 8개입니다. 12개 중에서 등기법 목표가 8개입니다. 너무 많습니까? 더 줄일까요? 더 줄이면 위험해요. 위험합니다. 우리 24문제잖아요. 24문제 취재법은요, 무조건 10개입니다. 취재법 무조건 10개를 맞춰요. 그러니까 등기법 한 8개가 목표입니다. 8개. 그럼 8개 맞추면 대충 한 18개 맞췄습니까? 그럼 셰법에서 한 10개 맞췄습니까? 그럼 대충 28개 나옵니까? 그럼 한 70점 됩니까? 만족합니까? 아, 부족합니까? 공시셰법 70점 정도 하자면 만족합니까? 목표가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다 못 맞추잖아요. 목표가 그런 거니까 60점 맞으면 된다는 이거를 60점 딱 맞췄을 때 그거 다 못 맞추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것도 못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한 70점 목표로 가자 말입니다. 고래 갑니다. 그렇게 할 거예요. 자, 가봅시다. 자, 그러니까 빼는 거 제가 안 하는 거 여러분 빼버리세요. 예전에 나왔던데 이러지 마시고. 그러지 마시고, 출제 가능성이 낮은 거는 빼버립니다. 자, 등기부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등기부에 관한 얘기인데요. 자, 등기부에 관한 얘기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사전 지식을 정리합시다. 자, 현재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봅니까? 별개의 부동산으로 봅니다. 자, 별개의 부동산으로 봅니다. 토지 등기 따로, 건물 등기 따로 하죠? 자, 그러면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따로따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자, 등기부에, 자, 기재사항입니다. 표제부 갖고 얼굴로 성되죠? 자, 표제부는 사실관계입니까? 갖고는 소유권입니까? 얼굴은 소유권 이비에 권리 들어가죠. 자, 표제부의 사실관계가 건물 등기부 표제부는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 들어갑니까? 그 건물의 사실관계 중에 구체적인 내용이 그 건물의 소재, 대지 지분, 종류 구조, 면적 들어가죠. 자, 토지 등기부 표제부는 구체적으로 뭐가 됩니까? 소재, 지분, 지모, 면적 들어가죠. 자, 여기까지는 알고 있죠. 갖고는 소유권 들어가고 얼굴은 소유권에 관한 소유권 이비에 권리에 관한 얘기가 들어갑니다. 자, 여기까지 알고 있습니다. 자, 어디까지 끝났느냐? 204페이지 양쪽으로 3번의 동그라미 1번까지 끝났습니다. 204페이지 양쪽으로 3번의 동그라미 1번까지 끝났고, 자, 구분 건물에 관한 얘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자, 구분 건물에 관한 얘기 들어가는데요. 자, 구분 건물에 관한 얘기 요게 잠시 남겨두고, 자, 그리고 205페이지 양쪽으로 작업을 하죠. 일반적인 등기부 등기 기록의 구성 내용 있죠. 표제부 있습니까? 갖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요거 끝났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자, 그러면 구분 건물에 관한 얘기가 남았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206페이지가 봅니다. 등기부 모습이 206페이지, 토지 등기부 210페이지, 건물 등기부 있죠? 여기에 관한 얘기가 기본적인 얘기가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에 관한 얘기가 토지하고 건물인데 이 건물이 토지는 전혀 문제되고요. 건물이라는 것이 단독 건물도 있고 구분 건물도 있단 말입니다. 구분 건물, 단독 건물과 구분 건물인데 요 단독 건물 등기부에 관한 얘기는 이미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분 건물 등기부에 관한 얘기가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이제 자본주의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요, 건물의 구조가 점점점 구분 건물화 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거용 건물은 구분 건물이 많습니까? 아파트가 많죠? 상가도 구분 건물화 하고 있습니다. 요즘 신도시가 건설되면 상업지구 별도로 형성이 되죠? 나눠지죠, 그죠? 거기 상가 있죠? 상가는 규모가 큽니까? 규모가 큽니다, 상당히. 단독으로 개인이 소유하는 상가는 없을 겁니다. 신도시에서. 신개발 지구나 개인의 건물 소유하는 이 건물 있죠? 이 건물도 구분 건물입니다. 이 건물 전체가 소유자가 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칸마다 소유자 다 다르잖아, 이게 구분 건물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가도 구분 건물화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장도 구분 건물화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형 공장 들어보셨습니까? 아파트형 공장 들어봤죠? 공장도 구분 건물화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구로공단 한번 가볼게요. 자, 구로공단 제조업 하는 건설 업체들이 많잖아요, 그죠? 제조업들 업체 많습니다. 땅은 한정돼 있죠. 거기서 제조업을 하고 싶단 말입니다. 제조를 하고 싶은데 땅이 없습니다. 그러면 외곽으로 나가야 되죠? 외곽으로 나가면 물류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런 문제 생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도 하고 싶다, 제조업을 하고 싶단 말입니다. 토지가 없잖아요. 그럼 위로 올라간단 말입니다. 공장도 구분 건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지는 한정되어 있고 이용하고 싶은 사람은 많기 때문에 도시는 몰려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말입니다. 근데 구분 건물 뭐 하고 있고 구분 건물에 점점 많아지니까 이제 여기에 관한 시험 문제가 자주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분 건물에 관한 얘기를 정확히 알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실무에서. 건물에 관한 얘기가 상가에 관한 얘기 구분 건물인데요. 자, 요 구분 건물에 관한 얘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구분 건물에서 문제되는 거는요, 딱 세 가지 문제입니다. 첫 번째, 자, 구분 건물의 편성입니다. 등기부 편성에 관한 문제가 되고요. 두 번째, 편성을 했습니다. 기재해야 됩니까? 등기부의 내용이 뭐가 들어가느냐? 등기부에 관한 얘기가, 구분 건물 등기부에 관한 얘기는 편성에 관한 문제가 한 달라. 편성을 했으나 등기부 만들었으나 내용 채워내야 되죠. 뭐를 적느냐? 기재사항 여기 한 파트. 세 번째, 자, 기재를 해놓고 이제, 자, 구분 건물, 건물과 토지, 건물하고 토지입니다. 토지 이거를 분리 처분하면 됩니까? 분리처분 OX 하면 안 되죠. 분리처분 금지에 관한 얘기 요 딱 세 파트입니다. 구분 건물에서 문제 나올 수 있는 게 요 딱 세 파트예요. 세 파트인데 여기는 이미 이제 여러분의 결론은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소유는 건물과 토지 소유입니까? 아파트 전체는 건물만 전체입니까? 아파트 저당은 건물과 토지 저당입니까? 그럼 건물과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소유권과 저당권은 따로따로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전세는 건물만 따로 할 수가 있죠. 거기에 관한 얘기는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문제 풀 때 문장 보기 문항 형식이 그 내용을 해석하는 연습만 하시면 돼요. 예? 이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건 요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자, 두 가지 중에서 편성에 관한 얘기는요, 일단 구분 건물 되는 조건부터 따져야 됩니다. 자, 요건 앞으로 잠시 갔다 옵시다. 자, 여러분들은요, 자, 어디에, 저 208페이지에 딱 접어놓으시고, 자, 앞으로 갔다 옵니다. 자, 몇 페이지로 가느냐? 자, 몇 페이지로 가느냐니까 여러분들은요, 173페이지 갑니다. 자, 173페이지 가보시면은, 자, 거기, 자, 동그라미 4번에 집합 건물의 등기 능력이라고 씁니까? 집합 건물의 등기 능력 있죠? 자, 거기에 관한 얘기입니다. 구분 건물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구분 건물에 관한 얘기가 있다. 구분 건물의 구성 부분에 관한 얘기부터 해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은요, 자, D페이지 넘기세요. 여기에 관한 그림을 D페이지 구분 건물의 구성 요소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자, 여러분은 그 그림 위에다가, 자, 빈 공간 찾아서 필기 좀 합시다. 자, 그 그림 위에다가, 우리가 일반적인 구분 건물이 된단 말입니다. 일반적인 구분 건물이 되려 그러면은, 이거부터 설명할까요? 자, 필기하지 마시고 이거부터 합시다, 그러면. 자, 구분 건물의 단독 건물의 차이부터 설명합시다. 자, 우리가 일반적인 이런 건물이 있습니다. 이런 건물. 자, 이런 건물입니다. 자, 물리적으로 몇 개? 한 개.
자, 소유권은 몇 개? 자, 법률적 개념, 소유권은 법률적 개념입니다. 한 개입니다. 물리적으로 한 개가 소유권도 하나일 때, 법률적으로 하나일 때, 요거를 단독 건물이라고 합니다. 물리적으로 하나고 소유권 하나 성립할 때 이런 논리 구조를 가지는 건물을 단독 건물이라고 그래요. 아파트가 있습니다. 5층에 4칸입니다. 자, 이 건물입니다. 이 건물. 자, 물리적으로는 몇 개입니까? 소유권은 4칸에 5층입니다. 소유권은 몇 개? 자, 법률적으로는 20개입니다. 자, 그러면 물리적으로 하나지만 소유권이 여러 개 성립할 때 요 소유권을 성립하는 요 각각을 구분되어 있는 건물이다. 구분 건물. 요렇게 하고요. 각각을 구분 건물이라고 하라. 전체적 관념으로 본다면 구분 건물이 한꺼번에 모여 있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집합 건물 그러는 겁니다. 그럼 구분 건물과 집합 건물은요, 개별적 관점으로 보느냐, 전체적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용어를 다르게 쓸 뿐이지, 같은 건물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구분 건물이 되는데, 그러면 각각마다 소유권에 따로 성립하는 구분 건물이 되려면은,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 된다고 말합니다. 아무거나 이렇게 따로 소유권 성립시킬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 구분 건물 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자, 그 위에 필기합니다, 이제. 자, 우리가 구분 건물 되기 위해서는요,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갖췄는데 그 조건이 구조상 독립한 조건과 and 이용상 독립. 요 두 가지 조건을 다 갖춰야 됩니다. 구조상 독립과 이용상 독립이라는 조건을 다 갖춰야 됩니다. 여러분 아파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조상 독립이라는 것은 옆집과 내 집이 고정식 벽으로 막혀야 됩니다. 고정식 벽으로 막혔을 때 구조상 독립을 갖췄다고 합니다. 이용상 독립은요, 출입구를 달리해야 됩니다. 출입구. 여러분 집하고 옆집 출입구 다릅니까? 요게 이용상 독립을 갖췄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출입구를 판단 기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다 갖춰야 일반적인 구분 건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구분 건물이 아니라 판매 영업 시설입니다. 판매 영업 시설. 자, 판매 영업 시설을 우리가 상가라 그럽니다. 구분 상가라는 게 있단 말입니다. 요 상가는요, 판매 영업 시설이어야 합니다. 요 상가는요, 구조상 독립은 없다 하더라도 이용상 독립만 갖추면 구분 소유권이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별도의 소유권이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 쇼핑몰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쇼핑몰 갑니다. 그 쇼핑몰에 한 3층에 가볼게요. 옷가게 많습니까? 옷가게 굉장히 많죠? 그 옷가게 주인들이 다 같습니까? 다 다르죠? 옷가게 주인이 다르다는 얘기는 별도로 소유권이 성립했다는 얘기죠. 자, 옷가게 두 집 옆에 딱 붙었습니다. 자, 거기 중간에 중간에 구분돼 있죠. 그 구분된 게 고정식 벽입니까? 탁자식 벽이잖아요. 합판으로 했잖아. 옷 끌고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럼 고정식 벽이 아니잖아요. 고정식 벽에는 그 구조상 독립은 없지. 근데 이용상 독립만 갖췄습니다. 그 바닥에 범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범위가 표시됐어요. 요렇게 범위가 표시되니까 여기서 이 공간에요. 공간에 나눠서 따로 이용할 때 범위가 표시되어 있고 여기 하면 식별 번호가 붙었습니다. 뭐 3-21 요래 적어놨단 말입니다. 요는 식별 번호가 있고 여기 범위가 별도로 범위가 표시되어 있으니까 이용할 수 있는 범위 표시되게 이용상 독립은 갖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판매 영업 시설일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판매 영업 시설하면 이거 없어도 구분 건물 될 수 있습니다. 판매 영업 시설이 아니라면요, 요거 두 개 조건 다 갖춰야 됩니다. 다 갖춰야 구분 건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구분 건물이 됐을 때, 자, 그러면 구분 건물은요, 일반 건물과 다르게 일반적인 단독 건물입니다. 이거 소유자 갑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이 건물을 소유합니다. 전부 다 지 겁니까? 전부 다 지가 혼자 씁니까? 자, 여기 소유자 A가 있습니다. 자, A가 있습니다. 요거는 지 혼자 쓰죠? 자, 여기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가 있죠. 이건 혼자 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단독 건물과 다르게 구분 건물은요, 내가 혼자 사용하는 부분과 같이 쓰는 부분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 단독 건물과 다르게 구분 건물 같은 경우에, 자, 아파트가 여러 생겼습니다. 자, 4층에 4칸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요 각각을 A, B, C, D, 자, 요런 사람이 다른 사람 소유합니다. 요게 구분 건물입니까? 구분 건물이라 그러고 이거를 전체를 집합 건물이라 그러잖아, 그죠?
집합 건물이라 그러고, 자, 그림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구분 건물과 집합 건물 이거는 물리적 측면으로 보는 겁니다. 개별적이냐 전체적이냐 물리적 측면으로 봤을 때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사용하는 방법에 따른 방법을 보시면은 요 각각은 내가 혼자 씁니까? 혼자 사용한다 이거를요 전유 부분이라고 이야기해요. 혼자 사용한다 전유 부분이라고 그럽니다. 전유 부분이라고 그러고, 자, 그리고 이 건물이 4층짜리입니다. 그럼 분명히 여기 계단에 있을 겁니다. 이게 계단에 있을 거고 복도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구분 건물 같은 이런 복도라든지 계단 고층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가 있겠습니까? 이런 게 있죠. 자, 이런 것들은 내가 혼자 사용합니까? 같이 쓰죠.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게 부속 건물이 있잖아요. 이게 부속 건물, 요런 부속 건물이 있단 말입니다. 부속 건물인데 이 부속 건물이 구체적으로는 뭐 어떤 거냐? 노인정이라든지 뭐 독서실, 관리실 이런 게 있죠. 그럼 이런 것들은 내가 혼자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같이 쓰는 부분입니까? 같이 쓰는 부분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용 부분이라 그럽니다. 그럼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의 상대적 개념입니다. 혼자 사용한다, 전유 부분, 같이 쓴다, 공용 부분 이렇게 나눠지고요. 자, 공용 부분은 또 나눠지는 것이 위에 이런 거는요 구조 자체가 같이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상 공용이라고 합니다. 이거는요 별도로 별도로 이런 부속금 이런 거는요 구조 자체가 같이 쓰게끔 되는 건 아닙니다. 별도로 개인이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 상가처럼 따로 분양을 해도 돼요. 분양을 해도 되는데 따로 분양해버리면 공동 사용하는 공간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불편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약속으로서 같이 쓰기로 한 겁니다. 그러면은 같이 쓰기로 한 부분은 구조 자체가 같이 쓰기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합의로서 같이 쓰기로 한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차이점 뭐냐니까 구조 자체가 같이 쓰기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개인이 소유할 수 자체가 없는 겁니다. 약속으로 같이 쓰기로 했습니까? 약속은 하기 나름이죠. 하기 나름입니다. 같이 쓰기로 약속으로 할 수도 있지만 혼자 쓰기로 약속을 할 수도 있잖아요.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부분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왜 이렇게 나눴냐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저번처럼 갑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등기를 하려면은 개인 소유가 가능해야 됩니까? 개인의 소유권에 성립할 때 등기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은 전유 부분입니다. 이거 개인 소유 가능합니까? 이건 개인 소유 가능하죠? 이건 등기할까 안 할까요? 하겠죠? 자, 규약상 공용 개인 소유 가능합니까? 이거 등기하겠죠? 자, 구조상 공용입니다. 개인 소유 가능합니까? 안 하겠죠?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아파트 구성 부분 중에서 등기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문제가 될 때는요 구조상 공용은 등기 안 한다 빼고 나머지는 등기 다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죠? 그죠? 여러분 아파트 있잖아요. 아파트 노인정 도서실 관리실 있죠. 관리실 등기부 따로 있습니다. 내가 관심이 없어서 안 봐서 그렇지 공용 부분에 관한 등기부 따로 있어요. 그러면은 자, 요 공용 부분은 공용 특징은요. 자, 요거는 법원에서 적으세요. 그 밑으로 공간에 쓸 겁니다. 공용 부분은요. 구조상 공용 부분의 특징은 그것이 구조상 공유이든 규약상 공유이든 간에 어쨌든 공용 부분은요. 전유 부분 처분에 따릅니다. 공용 부분은 전유 부분 처분에 따라갑니다. 전유 부분 처분에 따라갑니다. 그 전유 부분 처분은 공용 부분은 자동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공용 부분은 별도로 등기해야 물권 변동합니까? 등기 없이 물권 변동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 사면은 아파트 집 사면은 거기 노인정 이용권 그리고 독서실 이용권 엘리베이터 이용권 다 따라오는 겁니다. 다 따라온다. 처분에 따른다. 별도로 등기를 안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구분 건물에 관한 이제 구성을 가는 얘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분 건물에 뭔지 감이 옵니까 이제? 자, 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구분 건물은요 전유 부분 등기가 따로 있고 공유부 규약상 공유부 등기 따로 있죠, 그죠? 자, 요 등기하고 요 등기 중에서 우리 시험 문제는요 10번 나오면 10번 거의 다 이거 10번 다 나옵니다. 이게 독자 중에 한 문제 거의 안 나옵니다. 왜 그러냐, 내가 여러분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전유 부분 요게 지금 중개 실무에 가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요걸 중개 실무 거래하잖아. 요거는 별도로 등기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관심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관한 등기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구분 건물에 관한 구성을 했으니까 이제 등기부를 만들어야 되겠죠? 등기부를 만듭니다, 이제. 자, 등기부 만들러 갑니다. 자, 208페이지로 가는 겁니다, 이제. 자, 이제 등기부 만든단 말입니다. 만들면 이제 208페이지 등기부 편성에 관한 얘기 요거 들어갑니다, 이제. 요거 들어갑니다. 여기에 관한 얘기 들어갑니다. 요걸 하기 위한 사전 지식을 정리한 겁니다. 자, 여기에 관한 얘기인데요. 자, 여기에 관한 얘기부터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